최상목 장관은 김영영 장관이 그 문건을 나눠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고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 나가는 모습과 관련해서 제 기억에는 대통령께서 바로 사라지셨습니다. 제 기억에 대접견실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틀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대통령이 지금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뒤늦게 도착한 조경 장관, 오영준 장관은 당시 무슨 상황인지조차 파악할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뒤늦게 도착한 조경 장관이나 오영주 장관은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무장관인 김용현이 비상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 비상계엄 선포 배경,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일절 없었고 그 이후 국회 등에서 회의의 처음도 끝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김용현 장관에게 안건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영주 장관의 도착 이후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 의견이 있으면 대통령님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려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국무회의 형식의 절차 진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들도 들어보시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나요? 라는 물음에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19,346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형식을 갖추어 심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건의를 한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접견실 CCTV 22시 18분 46초 부분입니다. 지난 증거조사에서 확인한 것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김영현 장관이 대접견실에 놓고 온 서류봉투를 가지러 다시 들어오고, 김영현 장관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영호 장관이 이를 집어들고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김영현 장관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19,348쪽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서류 봉투를 놓고 가서 다시 찾으러 대접견실에 들어왔고, 김영호와 한덕수는 이를 집어서 그대로 건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김용현 장관이 김용현 장관을 제지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물음에 제 기억에 총리님이나 김용호 장관님이 김용현 장관을 말렸던 기억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 상황입니다. 22시 31분 51초 상황 제시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온 다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시사항 등을 하달합니다. 네, 김정한 실장이 그 지시사항 문건,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지시사항 문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 최상목 장관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장관은 이를 건네받아 읽어보고 그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시 조서 19,354쪽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최상목 장관이 건네받은 문건에는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차단,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대통령실 실무자가 여러 번 접은 쪽지를 건네주었고 이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19,355쪽입니다. 그러나 그 특검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한 이후에 CCTV와 본인의 기억이 달라 당황스럽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기억하는 장면은 대통령께서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는 장면, 실무자가 문건을 가지고 온 장면,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문건이 접해 있었던 사실을 나름대로 종합하여 최대한 기억을 상기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 실제와 다른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대통령실에서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접견실 22시 42분 17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회의를 종료하고 참석자들이 퇴실하기 위해 일었으며 최상목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반으로 접어들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CCTV 상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라는 손짓의 손동작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장관은 이제 주출입문을 통해서 퇴실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강희구 부속실장이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네, 다시 조서 19,361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최상목 장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남자 목소리로 누군가 사인하고 가세요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장관들이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사인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는 기억에 없고 남자 목소리였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최상목 장관이 사인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사인이요 라고 했더니 누군가가 출석 사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게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시 CCTV 22시 43분 56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접견실에는 피고인과 국무위원들만 남게 됩니다. 최상목 장관이 고개를 저으며 피고인을 향해 무엇인가 얘기하는 모습이고 상의 자켓에서 문건을 꺼내 읽어보던 피고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피고인은 문건을 상의 자켓에 다시 넣고 최상목 장관은 그 대통령 집무실 문을 닫으라는 손짓을 하고 김영호 장관은 문을 닫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못 듣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을 향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후 이상민 장관, 피고인이 최상목 장관 쪽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고 최상목 장관은 다시 그 피고인 쪽을 향해 무엇인가를 얘기한 후에 조태열 장관 그리고 조규용 장관과 대접견실을 퇴실하는 모습입니다.